낡은 간판이 바람에 덜컥거리는 추억 사진관이 있었습니다. 70평생을 이곳에서 보낸 박만수 할아버지와 순덕 할머니는 오늘도 가게 문을 열었지만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문 닫아야겠어요. 할머니가 먼지 쌓인 카운터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시대, 필름을 현상하러 오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때 딸랑딸랑 문이 열리며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옛날 사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현상했던 사진들이요. 할아버지는 창고 깊숙이 들어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1970년대부터 차곡차곡 보관해온 네거티브 필름들이었죠. 이거예요. 여성은 흑백 사진 속 젊은 남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첫 데이트 사진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찾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 후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전쟁 중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을 찾는 할머니, 이민 가기 전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찾는 아저씨 각자의 사연을 들으며 할아버지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사진관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중한 추억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다는 것을. 마지막 날 할아버지는 벽에 걸린 수많은 사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구나.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을 지켜준 거네요. 문을 닫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가게를 돌아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추억 사진관은 문을 닫았지만 그곳에 담겨있던 수많은 사랑과 그리움의 이야기들은 영원히 사람들이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김순희 할머니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적막했지만 할머니에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큰아들네 집에 가져다 줄 밑반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엄마, 요즘 너무 바빠요. 아들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괜찮다고 천천히 오라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쓸쓸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지를 서랍 깊숙이 숨기며 할머니는 혼잣말했습니다. 아직은 말하지 말자.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자식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할머니는 더욱 열심히 김치를 담갔습니다. 손자가 좋아하는 깍두기, 며느리가 맛있다고 했던 열무김치. 떨리는 손으로도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민호가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할머니 김치 자랑한다던데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한 것은 우유를 배달하러 온 아주머니였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겨진 할머니를 보며 자식들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혼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를.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큰아들이 할머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엄마는 너희들이 잘 사는 걸 보는 게 가장 큰 기쁨이야. 퇴원 후 자식들은 교대로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할머니 집에 모였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서 계시던 그 주방에서 이번엔 며느리와 딸이 함께 밥상을 차렸습니다. 엄마표 김치를 어떻게 만드는지 가르쳐 주세요. 며느리의 말에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둘러앉은 밥상에서 할머니의 손맛은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갔습니다. 삼장 박정호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공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펼쳐본 공책엔 아버지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일기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985년 3월 15일. 오늘도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왔다. 정우가 학원비가 모자란다고 한다. 내일은 야간 공사장도 나가야겠다. 1987년 7월 3일. 정우가 대학에 붙었다고 한다. 기뻐서 잠이 안 온다.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하지? 아무래도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겠다. 정우는 공책을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자신들을 키웠는지 그때는 전혀 몰랐었거든요. 아버지는 늘 괜찮다, 괜찮아라고만 하셨는데 1990년 12월 25일 정우가 첫 월급을 받아서 외식을 시켜준다고 한다. 내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그동안의 고생이 다 잊어진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이들은 반드시 나보다 나은 삶을 살길 바란다.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아버지의 마지막 약속이다. 정호는 급히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아버지 일기를 찾았어요. 향더 빌리 와봐요. 온 가족이 모여 아버지의 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새벽마다 나가시던 이유, 늘 낡은 옷만 입으셨던 이유, 자신의 것은 하나도 사지 않으시던 이유, 모든 것이 자식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몰랐어요. 큰형이 일기책을 가슴에 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사랑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박정호 집 거실에는 아버지의 일기책이 가장 소중한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가족들은 힘들 때마다 그 일기를 읽으며 아버지의 사랑과 의지를 되새깁니다. 아버지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